자, 이제 우리 책 보고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김상훈 씨에 대해서 생산부 과장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직전연도 1900이 2500만 원 초과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3천만 원으로 좀 수정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 저자가 의도한 거는 생산직 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는데, 작년까지는 2,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3천만 원인데 얘가 지금 수정이 안 된 거니까 생산부지만 비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인장근로 비과세 대상 아니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데, 그냥 2,500만 원 초과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이 돼요. 근데 3천만 원 초과라 그러면 비과세 대상 아니다라고 그냥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수원에 살고 내국인 거주자다. 일단 사원 등록에 대해서 먼저 기본 사항을 입력하면, 자, 입사일자가 2016년 3월 15일이고, 자, 지금 아래쪽에는 특이한 거 없는데 생산직에서 지금 생산직 사원이니까 여라고 쓰고, 연장 근로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라고 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생산 근로지만 연장 근로 비과세 아니다. 지금 이 표현하고 싶은 게 방금 그 2,500 초과 쪽이었던 거예요. 자, 다음 주소는 중부대로 88. 자, 보수 월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적혀 있는 게 없죠, 문제에서. 그럼 이제 기본 사항은 끝났어요. 기본 사항은.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와서 부양가족 명세에서 자, 아래쪽 정보를 볼 건데, 일단 기본 문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자, 우리 컴퓨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나이는 인식을 해요. 나이를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아니면 전부 다 기본 문제 대상이 안 된다고 불하고 자동으로 나와요. 그건 컴퓨터가 나이 가지고는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득 금액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본인은 상관없는데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 문제 대상이 될 거예요. 또 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딸은 우리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별말 없으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20세 17살이잖아. 우리 세법상 나이는 당해년도 빼기 출생연도라서 지금 20년도라서 빼면 17이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죠. 오늘 좀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아들 김규민도 기본문제 대상 되고, 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네요. 72세신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죠. 장애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 흔히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상이한 군경들로 해서 우리 그 사회적 능력이 지금 못 갖추고 계신 분들도 장애로 봐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중환자실에 있으신 분들 있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장애 판정받으러 그 장애인 공단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중환자실에 있는 게 아니죠. 중환자실은 혹기 때문에 그냥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건 병원에서 끊어줄 거예요. 병원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장애인 등록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본인에 대한 정보를 보는데, 본인이 여자이면 부녀자 공제냐 한부모 공제냐 볼 수 있는데, 남자면 일단 부녀자는 건너갔죠. 주민등록번 일자로 하면 남자잖아. 그리고 한부모는 일단 배우자가 있죠. 그럼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럼 본인이 70세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넘죠. 그럼 경로자 아니고 본인이 장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본인 것도 체크하는 거예요. 본인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본인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번호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문제 이제 배우자가 있죠. 자, 배우자는 연말 관계에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F2번 누르시면
여기에서 3번 눌러서 배우자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있죠. 여기서 보고 선택해도 되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그냥 적혀 있죠. 1, 2, 3, 4. 그러면 자 0번에 소득자 본인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직계존속은 1번, 2번으로 본인과 배우자 거 두 개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으로. 그리고 3번은 배우자고 4번에 직계비속이 있죠. 그럼 5번에 직계비속 4번 제외 적혀 있는데 이 5번은 뭐냐면 제가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문제 대상자 범위에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는 가지치기는 안 들어오죠. 그런데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내가 데리고 살면 우리 범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나시나요? 맹인 아들이 눈이 앞이 갑자기 안 보이게 돼서 맹인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다 내가 데리고 살아. 그러면 그 며느리든 사위든 내가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계비속 외 4번 제외 직계비속이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음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든 배우자의 형제자매든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6번에 쓸 거고 7번 기초생활수급자고 8번은 6개월 이상 양육한 우리 18세 미만의 우리 위탁아동 있죠. 그거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배우자니까 숫자 3번 그리고 허지연 8006122122 자 이제 기본공제 쪽에 커서가 들어왔는데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하고 0번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적혀 있던 간에 150만 원짜리예요. 우리 기본문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적혀 있던 20세 이하 적혀 있던 장애인 적혀 있던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라고 쓰면은 150 안 되는 거고 뭐가 적혀 있어도 150이 되니까 자 이야기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라고 해도 되고 장애인을 선택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지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글자든 적혀 있으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자 그럼 지금 나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냥 소득에 대한 건 우리가 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넣어줬고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쭉 엔터 치고 넘어가고 다음 우리 자녀는 4번 직계비속 김나영 자 컴퓨터가 나이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여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17세니까 20세 이하다 소득에 문제 있냐라고 해주는 거고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출산 인양은 세액공제지만 우리 나중에 자동으로 산출세액 결정세액 구할 때에 나오도록 여기에 들어가도록 나올 거예요. 다음 또 자의 김규민 자, 김규민도 7살이라서 자녀 세액공제까지 되겠네요. 다음 아버지는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김준훈 자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시죠. 그럼 지금 60세 이상도 넘으셨으니까 60세 이상 해도 되고 장애인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는 이렇게만 남아 있으면 돼요. 60세 이상의 여기 장애인에 보면 제가 이 세 가지 유형 앞에 이야기했었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냐 아니면 국가유용자 상위자냐 아니면 중환자실에 있으신 분인 거냐. 그럼 지금 얘는 장애인 복지법이죠.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돼요. 이렇게나 혹은 5번 장애라고 돼 있거나 어떻게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그럼 이 김상호 씨에 대해서 입력 다 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별 말이 없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세대주다 아니다 김상호 씨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체크해 줄 거예요. 여기에서 본인이 세대원일 수도 있죠. 세대주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건 여기에서 체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김상곤 씨 거 입력이 끝났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장종민 씨로 갈게요. 자, 장종민 씨는 총무과 대리고 뭐 내국인 거주자고 뭐 대학생인 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까지 뭐 특이한 점 없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부터 할게요. 102번 장종민. 입사는 2018년 5월 6일. 생산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사이에 쓸 거 없고, 주소는 문화로 먼저 사람 등록은 했고, 다음 이제 가족들 가지고 좀 볼게요. 자, 본인이 뭐 대학생인 거는 지금 뭐 영향 미칠 게 없고, 배우자는 나이에 제한은 없는데 근로소득 금액이 1,60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겠죠. 100만 원 넘었잖아.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아들은 장대성은 올해 2020년도에 출산했네요. 이건 컴퓨터가 올해 출산했으면 출산한 거 알고 출산세액 공제하기 몇 째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다르거든. 그래서 자, 얘가 구분을 하게 될 거고, 자, 제 형제자매죠. 뭐 대학생인 건 상관없어요. 뭐 소득 없나 봐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될 건데,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인지를 할 거예요. 나이 입력하면 나이가 20세 넘었기 때문에 23살이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 뜰 거예요. 자, 장인은 올해 돌아가셨네요. 올해 돌아가신 것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문제 없다 표현보다 올해까지는 있으신 걸로 할 거니까 공제해 줄 거고, 나이만 문제 없으면 되겠죠. 자, 장모 류경미가 있죠. 자, 장모는 1년 근로소득이 300만 원 있어요. 자,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랬죠. 분리과세는 소득 금액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있는 걸 빼는 거다. 그래서 장모는 소득 금액이 없으신 분이에요. 소득 금액이. 그럼 나이만 따지면 되겠죠. 나이는 컴퓨터가 따져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으로 가서, 자, 장종민 본인에 대해서는 뭐 배우자도 있고 뭐 나이도 문제 없고 장애도 없으니까 이제 다음 3번 배우자 박순옥. 자, 배우자는 자, 여기에서 지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서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0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라고 하면, 자,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여기가 안 되면 뒤에 추가 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신경 안 쓰시고 패스하면 돼요. 기본 문제가 돼야지 다음을 보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장애 체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를 안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4번 자 장대성. 자, 지금 장대성은 올해 태어난 걸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출산 입양의 커서가 들어왔고, 첫째, 둘째, 셋째는 컴퓨터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보니까 첫째가 맞으니까 첫째로 그대로 그냥 엔터 치고 갈게요. 자, 다음 우리 제 형제자매 6번
장형서. 자, 장형석은 자 컴퓨터가 20세가 넘어가니까 그냥 부라고 먼저 떠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장이 없으니까 나이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 안 돼도 이렇게 수평적 수의적 관계는 넣어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사람 돈 안 버는데 학교인데 학비를 내가 대주면 내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다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넣어서 풀하고 적어둬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2번 박한길. 자 배우 장인은 돌아가신 올해까지는 되는 거였고,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류경미. 자 배우자도 배우자래 장모님도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소득이 없으신 분이니까 자, 예. 기본문제 대상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정민 씨 입력이 끝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남춘길 씨. 자 남춘길 씨도 생산부 대리인데 얘 3천만 원 초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도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번엔 본인이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가 있죠. 그죠? 본인이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인 체크해 놓고, 그리고 배우자가 올해 이혼했네요. 그럼 이제 배우자는 아예 없는 사람인 거고, 올해 이혼했으면, 그럼 이혼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냐라고 볼 건데, 남동수가 9살이고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 대상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혼 적혀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일단 생각을 하세요. 먼저 한부모 공제를 생각을 해서, 자,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고, 뭐 아버지도 소득이 없으시니까. 자, 그럼 이제 남춘길 씨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입력을 할게요. 먼저 사원 등록 기본 사항에서 103번 남춘길. 입사는 2018년 7월 15일이고 생산부 직원은 맞는데 연장근로 비과세는 아니고, 이 주소 이상할걸요? 있나요? 안 나오죠? 그냥 경기도 광명시 세터리로 아무 때나 해두시고, 뭐 주소가 지금 현재 우리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이제 본인을 볼 건데, 자 본인이 방금 한부모 공제 대상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한부모에 체크를 하고, 본인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고, 본인 거는. 다음 배우자는 아예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혼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4번 자 남동수. 자 자녀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 아버지 남대한. 아버지도 62세 특이한 거 없으시네요.
이제 찰스 자료 4번. 자, 이번엔 생산직 사원인데 올해 입사를 했죠. 올해 입사하면 직전연도 청구면허 올해 얼마 벌지 모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연장근로 비과세 잡아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험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올해 입사했으면 이 사람 직전연도 생산직이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리고 뭐냐 올해 얼마 벌지 210만 원 넘었지 안 넘었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일단 생산직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을 잡아주는 게 일반 관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필리핀 사람이네요. 그래서 체류 자격이 291 제조업이고 외국인이고 거주자로 그대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5번, 6번, 7번 전부 다 외국인 등록번호죠. 그럼 외국인 등록번호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그러면 근로소득이 500만 원만 있으면 소득이 없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 소득 없는 걸로 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30살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녀는 6살이고 특별한 문제 없고. 자, 그럼 이번엔 104번 찰스. 자, 입사는 2020년 1월 3일 날이고, 자, 지금 이 사람은 2번, 아이고, 제가 여기서 잘못 썼네요. 2번 외국인 등록번호죠. 외국인 국적은 필리핀이고, 체류 자격은 제조 치면 291, 외국인 등록번호고 거주자고 국외 근로 대상은 아니고 생산직의 연장 근로 비과세. 자, 뭐 특이한 건 없죠. 자, 참고로 자, 이건 그냥 뭐 TMI일 수도 있어요. 단일세율이라는 게 얘가 뭐냐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은 누진세율 제도를 쓸 수도 있고 단일세율 적용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단일세율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훨씬 높아요. 효율이. 그거에 적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쓸 일 없겠죠. 외국인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본인은 특이한 점이 없죠. 그러면 뛰어넘고 다음 세 번째 배우자 에띠. 에띠는 외국인이고 외국인 등록번호. 자, 배우자는 뭐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자녀 띠아르 얘도 외국인 등록번호. 특이 사항은 없었다. 있나요? 그죠? 자, 외국인은 우리 세대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외국인 등록번호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세대주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등록 기출 문제를 봅시다. (514페이지로) 갈게요. 자, 사원 등록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연말정산하고 섞여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급여 자료 입력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나오면 그냥 5점짜리, 연말정산 섞여서 나오면 10점짜리가 섞여 나올 건데. 자, 그래서 514페이지에
회사는 274번. 514페이지에 회사는 274번 대흥. 자, 문제 5번 볼게요.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한마음을 사원 등록하고 한마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뭘 먼저 느껴야 되냐면 여성 근로자다. 그죠? 여성이면 일단 부녀자 공제 대상인가 라는 생각하면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있잖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그러면 공제되면 꼭 써라. 안 쓰면 감점시키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자, 본인이 여성 근로자인데 연간 총급액이 2,900이다. 그럼 2,900만 원이면 얘는 총급여 소득이니까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될 일은 없겠죠. 그럼 부녀자 공제 대상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배우자 있네. 그럼 얘는 부녀자 공제가 되겠죠. 자, 부녀자 공제 되고, 근데 배우자가 보니까 올해 죽은 사망했네. 그럼 사망한 해까지는 되죠. 근데 이걸 봐야지. 일용 근로소득 봤을 때에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소득 공제를. 그럼 150만 원 받고 부녀자 5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으니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소득이 있었으면 적용받으면 나한테는 손해잖아. 배우자 공제 안 되니까. 그냥 50만 원만 받겠죠. 만약 소득이 있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난 50만 원 받는 것보단 올해 배우자를 빼버리는 게 유리했겠죠. 한부모 공제로 가야지. 직계비속이 있으면. 자, 그렇게 생각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일단 배우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 어머니가 있는데, 자, 우리 비고부터 볼까요? 복권 당첨 소득이 500만 원 있어요.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럼 소득이 없네요. 그럼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죠. 미국에 거주하고 있네요. 미국 거주는 우리는 생계를 같이 안 하는 거죠. 직계 종속은 뭐 요양 목적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거 형편상 아니죠.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고, 딸은 16살인데 소득이 없어요. 일본 유학 중이에요. 자,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같이 안 해도 내가 부양하는 거로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고, 김호식 아들은 내국인이고 동거하고 있고 소득 없고, 뭐 12살이니까 문제 없고, 한다정 언니는 내국인이고 동거하고 있고 퇴직 소득 금액 100만 원. 자, 그럼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면 우리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소득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득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나이가 69년생이면 51살이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은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사원 등록 코드 1005번에 입사일자 2019년 4월 1일로 우리 한마음 사원을 먼저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105번 한마음 입사는
2019년 4월 1일. 자, 더 이상 특이한 부분은 없고 뭐 사무직이고 하니까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본인은 부녀자 공제 대상 체크해 놓고 그리고 본인 세대주 맞고 다음 3번 배우자 김태우. 자, 배우자는 특별한 문제 없었고 다음 1번 어머니 직계존속 유지인. 자, 어머니는 나이하고 다 좋은데 같이 안 살아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죠. 부. 기본문제가 안 되면 D는 전부 다 안 되는 거다. 다음 김성유. 다음 김호식. 한다죠. 우리가 판정만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 문제 된다 안 된다 소득 금액을 잘 따져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체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인 거예요. 자, 다음 교재 587페이지 회사는 281번. 도봉산업으로 가시고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생산직 직원인 신나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그런지 신나래 씨를 사원 등록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기본사항 입력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네요. 생산직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시오. 다음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자, 본인은 신나라 남자네요. 세대주고. 자, 배우자 오연지는 복권 당첨금이 1억 원 있어요. 자, 기본문제 대상 되나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 금액이 없는 거죠. 그 소득 금액이 없는데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죠. 복권 당첨금은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다라는 걸 기억하고 자, 본인의 어머니 박순례가 있는데 총급여 300만 원, 양도소득 금액 20만 원. 그럼 지금 총급여만 있었으면 500만 원 이하니까 되었을 건데 양도소득 금액하고 같이 섞여 있네요. 그러면 총급여 다른 소득과 섞여 있을 때 근로소득에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였죠? 70%였죠? 예? 아니,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 이야기 듣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지금 어머니 박순례를 보시면
지금 종합소득금액이다라는 건 근로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다 더하고 그리고 퇴직소득금액 더하고 양도소득금액 다 더할 거죠. 그러면 총급여를 근로소득금액으로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총급여가 지금 300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이것 빼기 근로소득 공제가 70%면 2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되는 거죠. 90만 원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근로소득에 우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 70%는 자 기억하자고 한 게 이때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30%가 소득금액이니까 90만 원일 거잖아. 근데 또 문제에서 양도소득금액이 20만 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소득금액은 110만 원이 되네요. 이해갔나요? 어떻게 110만 원 됐는지? 그럼 110만 원이 되면 100만 원 넘어가셨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얘네들 금액 때문에 110만 원이 넘어가서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실 거고. 자, 동생은 80년생이고 장애인이고 퇴직소득금액 4천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장애가 있어서 나이 제한은 무너뜨렸지만 그래도 퇴직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라서 100만 원이 넘어갔죠. 그래서 뭐 내년에 소득 없다면 내년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퇴직소득금액이 있어서 안 되네요, 절대. 자녀 신아름은 1년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 원 있고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죠. 1년 근로소득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고 뭐 나이는 딱 20살이라서 되겠네요. 자녀 심부름은 올해 태어났네요. 둘째가.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으로 가서 신나라 씨 사원 등록을 하라고 한 거죠. 201번 신나라 입사는 2020년 8월 1일이고 이거 왜 기본 입력 사항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부양가족 명세로 바로 가서 본인은 특이 사항이 없었고 자 배우자 3번 오연지 자 그리고 배우자는 복권당첨금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소득 없어서 되는 거고 기본공제 대상 되고 본인의 어머니 직계존속 1번 박순래 어머니는 우리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시기 때문에 기본공제에서 부과되고 자 동생 6번 신기해 동생도 나이 때문이 아니라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여기 안 되면 장애가 있어도 여기 체크하면 안 돼요. 기본이 안 되, 기본 공제 없으면 뒤에 추가 공제는 쓰면 안 된다. 다음 4번 자녀 4번 신아름 자
일용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은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없는 거였고, 심볼은 자, 올해 태어나서 낳고 여기서 둘째라고 꼭 해줘야지 50만 원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출산 1량 세액공제로 나중에 5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고. 자, 다음 614페이지로 가서 284번 회사 614페이지 자, 1번 다음 자료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를 사원 등록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분함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자, 이번에도 여성 근로자죠. 이번에 그리고 아래쪽 딱 보니까 연간 총급여 2,850. 그럼 중앙소득금의 3천만 원 이하고 아래 배우자가 있죠. 그래서 기본 배우자 배우자래. 부녀자 공제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내용 보면 이제 배우자 박재민은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있네요.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100만 원 넘어갔죠. 그래서 안 되고.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소득 없고 복권당첨 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문제없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요. 생계를 같이 안 하고 부모님이 그냥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자, 딸 박예슬은 미국에 유학 중이네요. 소득 없으면 문제 없고 17살이니까. 박오식 아들도 문제 없고, 언니도 뭐 퇴직 소득 금액 이런 건 문제 없는데 나이의 문제 때문에 기본 문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나이 말고는 뭐 문제 될 건 없었어요. 언니도. 자, 이번엔 자 이렇게 보고 자, 입력을 할게요. 105번 김미소 2020년 6월 1일 날 그 외 특이점은 없고 부양가족에서 본인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들어가고, 다음 배우자 박재민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다음 김성호 아버지는 외국에 살아서 생계를 같이 안 해서 안 되고, 어머니도 생계를 같이 안 해서
안 되고. 다음 딸 박예슬은 유학이지만 소득 없으니까 되고. 아들 박호식은 특별한 문제 없이 되고. 언니 김미정은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뭐 기본 문제 되는 사람은 자녀 둘만 해서 본인까지 해서 3명만 되겠죠. 그럼 4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우리 부양가족 명세 문제는 풀어봤는데, 자, 부양가족 명세만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연마정산하고 섞여 있는 문제로 들어가 있고, 원래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5점이라고 적혀 있죠. 이 자리가 급여 자료 입력 자리예요. 지금 우리 15개 회차가 지금 책에 있는데, 이 중에 3회차만 부양가족 문제 가지고 5점을 줬고, 나머지 12회차는 전부 다 급여 자료 입력이에요. 그렇다고 부양가족 명세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시점짜리 문제 절반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쉬었다가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급여 자료 입력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